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면접에 대한 이해와 전략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면접에서 어떻게 좀 잘 얘기하고 잘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즉 면접관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여러분들이 취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장 큰 당락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밀히 좀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쓰는 자기소개서는 면접을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면접을 준비하는 데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하고 제가 지금부터 한번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저도 이제 다양한 면접을 쭉 보다 보면은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는데, 우선은 첫 이미지가 명확하게 쫙 드러나는 친구들도 있고요. 답변을 잘했던 친구,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철저하게 했던 친구들은 명확하게 티가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정말 잘하는 게 아니고, 태어난 어떤 끼를 발휘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를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라고, 전반적인 그런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게 면접에서의 가장 큰 임팩트 있는 효과 준비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면접, 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한 번에 다 전달드릴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면접에 대한 면접 답변에 대한 준비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매번 다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가장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생각이 드는 것들은 미리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면접 질문이 있고요. 면접 답변이 있죠. 너무나도 뻔한 내용인데 실제 면접 질문은 한계가 있어요. 뻔하다는 얘기죠. 비슷비슷해요. 근데 뭐가 힘들어요? 면접에 대한 답변이 힘들다는 얘기죠.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요것들은 좀 먼저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5대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미리 먼저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5대 질문이 뭔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분들한테서 나와야 되겠죠. 첫 번째,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해보세요. 1분 자기소개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왜 지원했는지, 왜 여기인지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기관은 뭐 하는 기관인지 알고 지원을 했는지, 즉 우리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조금 되어 있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본인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이 다 끝났어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거나 해보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오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보시는 이 5대 질문, 첫 줄에 제가 적어 놓은 이 5대 질문은 가장 어떤 기업이든 먼저 나오게 되는, 어떤 기업이든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이 5대 질문. 말씀드렸죠? 1분 자기소개, 그 다음에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직무에서의 장점, 즉 경험에서의 장점이 나오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이해, 회사 이해, 어떤 회사인지 아시나요? 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는, 이러한 질문들은 어디든 나올 거예요. 단 요건 있습니다. 지원 동기나 직무 장점, 회사 이해는 무조건 나오는데 1분 자기소개는 회사에 따라서 30초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안 시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안 시키는 경우들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안 시킨 이유는 면접관, 그 회사는 원래 안 시켰거나, 혹은 또 뭐예요? 원래 안 시켰거나 막 바빠요. 면접관이 늦거나 이랬을 때, 면접의 순서가 계속 밀렸을 때, 이럴 때는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 시켰던 부분들은 자기소개를 시키게 돼요. 자, 이 1분 자기소개에 대한 얘기는 1분 자기소개 파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원 동기, 직무 장점, 회사 이해,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요것들은 단계적으로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잠시 후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분석이에요. 이러한 질문 이외에 또 어디서 질문이 나올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썼던 이력서 자기소개서에서의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나 혹은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 이런 것들을 질문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는 면접 보시기 전에 가장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준비가 되면 모의 면접 경험은 필수로 하셔야 돼요. 즉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을 하거나 혹은 친구들끼리 같이 뭐 연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죠. 이 두 가지는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카메라 앞에 놓고 위에서 얘기했던 이 지원 동기, 직무 장점, 회사 이해, 그 이외에 자기소개서 나오는 질문들을 뽑아서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그러면은 카메라에서 비치는 본인의 모습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처럼 되게 많이 부끄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걸 해보면은 촬영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VCR 클리닉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는 VCR 클리닉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하나를 한번 해보시면은 뭐가 좋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미지적인 부분과 답변에서의 습관, 그 다음에 내 표정, 그리고 그 실제 구성을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그거 이외의 것들, 내 표정까지도 다 본인이 스스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봐야 되는, 가장 그리고 효과가 있는 면접에서의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하는 회사의 직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말투부터가 달라지겠죠. 저희 회사, 그 다음에 A 뭐 귀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얘를 내가 그 회사의 직원처럼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뭐가 달라지냐면 말의 단어들이 달라집니다. 우리 선배님, 뭐 예를 들면 우리 선배님, 말이 오그라들긴 하겠지만 선배님들께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또 한 가지, 네, 뒤에가 안 나오는 거구나. 네. 여기 뒤에 싹 해서 단어까지만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우리 선배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공 이론 지식과 관련된 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혹은 뭐, 그거 이외에 또 뭐가 나올 수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바리스타를 지원해요. 바리스타란 무엇인가? 기본적인 부분이죠. 혹은 뭐, 소위 말하는 뭐 일반 회사에서는 뭐 마케팅 회사를 간다고 봅시다. 마케팅 회사를 간다고 했을 때 수압 분석은 무엇인가? 3C가 뭔지 아느냐? PP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기본들도 하겠지만 이건 이제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거 이외에 내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직무에 대한 전공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질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신만의 강력한 개인기가 있어야 돼요. 즉 뭐냐면 강력한 개인기라 하시면은 이 직무적 장점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무적 장점이고 기본적인 직무적 장점이 그 이외에 내가 좀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특이한 뭐 경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긴 하겠지만 이전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단점을 얘기해보라 라고 했는데 앞에 친구들은 뭐 메모한다 뭐 그 다음에 뭐 성격이 급한 걸 조금씩 참으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일반적인 뻔한 내용들을 얘기했는데 이 친구는 우선은 여기에요. 그 의류 영업이었어요. 영업이다 보니까 회식 자리가 되게 많았습니다. 회식 자리가 많았어요. 술자리가 좀 있다는 얘기죠. 뭐 근데 뭐 이거는 괜찮고 회식 자리가 많다는 알고 있어서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본인의 단점은 술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술을 너무 좋아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확 많이 바뀌었던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단점이긴 한데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필요한 좀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실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앞에 있는 면접관들이 되게 좋아했다. 그리고 이제 합격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죠. 즉 뭐냐면 이렇게 내가 면접에서 나타낼 수 있는 나만의 특기나 개인기가 좀 있다고 한다면은 훨씬 더 면접에서 이로운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면접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상황이 가장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겠죠. 뭐 다대다, 다대다 이렇게 5명, 면접관 5명, 뭐 면접자 5명, 뭐 이런 식으로도 있겠고, 다대1, 나 혼자 들어가서 면접관 5명이 나 혼자에게 질문하는 거. 그 다음에 뭐 PT 면접, 토론 면접 이런 게 있는데, 오늘 이번 시간에는 집단하고, 이런 집단, 다대다 면접과 다대1 면접에 대한 두 가지만 조금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되는, 그런 면접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 다대다일 경우에는 실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많이 올 수가 없죠. 정해진 시간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길어야 30분에서 1시간이에요. 5명이 들어가서 1시간 동안 하면 뭐 예를 들면은 60분 다 하네요. 뭐 50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길어야 50분일 텐데 1인당 거의 한 10분, 5명이 들어가면 10분씩 배정을 받아요. 이 10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질문은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큰 질문이에요. 꼬리 질문 말고 큰 질문은 많아야 5개에서 10개입니다. 10개까지 했으면 정말 많이 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5개예요. 볼까요? 왜 지원하셨어요? 그 질문을 답했을 때 꼭 그렇게 그게 이유가 되나요? 꼭 이유가 되나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이나 여러 가지 질문들을 계속 꼬리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즉 메인 질문은 5개에서 10개 받게 되면 많이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즉 답변에서 물어보는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한 번에 대답해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옆에 있는 지원자들에게 계속 기회가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가 옆자리에 있는 지원자하고 계속 비교가 돼요. 왜냐면 똑같은 지원 동기를 공통적으로 물어봤다고 봅시다. 공통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잘 못하고 이런 부분이 티가 명확하게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 면접자, 특히 다대다일 경우에는 뭐 꼭 5명이 아니더라도 3명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면접에 대한 답변은 분명히 명확하게 의도를 알고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럼 그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방법, 그럼 어떤 답변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건 뒤에서 좀 빨리 보도록 할 거고, 자 우선은 계속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주제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 타인의 답변을 경청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즉 뭐냐면 또 한 가지가 옆에서 얘기하는데 나는 먼저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긴장되는 순간은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멍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질문이 옵니다. 방금 옆에 지원자가 얘기하신 내용이 뭔지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봐라. 라든지 그 답변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옆에 지원자가 얘기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이 오기 때문에 만약에 옆에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하고 계시다. 즉 내 순서가 지났어요. 내 순서가 지나고 옆에 계신 분이 말을 하신다고 하신다면 경청하는 태도, 즉 뭐냐면 적어도 면접관을 눈을 볼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옆에 계신 분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가끔 고개를 조금씩 끄덕여 주시거나 혹은 면접관의 어떤 책상이나 면접관의 눈은 아니더라도 옷을 보거나 이러면서 내가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정이나 그런 제스처는 가끔 지어주셔야 돼요. 근데 옆에 계신 분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서 얼굴을 보고 바라보면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적인 보지 않더라도 내 시선을 꼭 어디 둬야 되는 건 아니니까 가끔 이렇게 고개만 끄덕여 주시거나 잘 듣고 있다라는 어떤 제스처만 조금 살짝만 나오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이런 부분에서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옆에 지원자의 얘기를 꼭 잘 들어주셔야 되고요. 즉 여기에서는 옆에 지원자가 경쟁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럴 경우가 있어요. 뭐 옆에 친구가 예를 들면은 학교가 되게 좋은 데 나왔어요. 그 다음에 혹은 뭐 직무와 관련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막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보통 경력이 없는 우리 신입 같은 경우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떨어졌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풀주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괜찮아요. 즉 여러분들이 면접까지 왔다는 얘기는 이미 서류상에 있던 내용에서는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학교가 오든 누가 오든 이제부터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 자리에서 기회를 죽어버리면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 다음 면접에도 크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옆에 지원자가 아무리 좋게 뭐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준비했던 답변들은 성실하게 답변만 해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대 1이에요. 즉 이렇게 면접관들은 뭐 한 4명, 5명씩 들어오고요. 나 혼자 이렇게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 경우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면접관들 각자가 역할이 있을 수 있어요. 제대로 된 데는 역할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A, B, C, D 이렇게 있으면은, B라는 사람은 뭐 어떤 자기소개서만 질문하거나, 뭐 A라는 사람은, 이미지나 그 외형적인 부분에서 뭐 평가를 하거나, 뭐 C라는 사람은 직무에 대한 것만 질문하거나, 이렇게 정해져 있는 파트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매번 다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면접 상황에 갔을 때 저 사람이 자꾸 인성에 대한 질문만 해. 근데 가운데 계신 분들은 계속 적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면접관들이 각자 역할이 있겠구나.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를 보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즉 면접에 대한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 꼬리 질문이에요. 꼬리 질문은 아까 말했던 다대 다일 경우와 지금처럼 다대 1일 경우에 또 질문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즉 논리적으로 왜 그거 했어? 몇 명이 했어? 언제 했어?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꼬리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꼬리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당황하는 순간들이 많아지는데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내가 얘기한 답변이 임팩트가 없거나 혹은 설득이 안 돼. 그럴 경우에는 그 질문들을 계속해서 나에게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해 주셔야지 꼬리 질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나 죽이려고 하는 거야. 나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답변했는데 또 다시 질문을 해줘. 내가 지금 요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이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긍정적으로 오히려 표정을 밝게 하면서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구나. 내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해서 이걸 더 얘기를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관심이 없거나 저 친구가 싫어요. 그러면은 아예 질문을 안 해버리죠. 왜? 그냥 떨어뜨려도 되니까. 근데 계속해서 질문을 해준다는 거는 나에게도 관심이 있고 나에게 기회를 혹은 내가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설득해 줌으로 인해서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답변의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나에 대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실제 다대 1일 경우에는 면접자가 가장 지금 실제 부담을 느끼는 유형이긴 하죠. 왜냐면 여기 앉아있는 나는 질문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질문을 할 수 없는 반면에 여기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뭐만 해요? 나한테 질문만 하게 되겠죠. 질문만 하게 돼요. 나는 반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답변도 효과적으로 해야 됩니다. 즉, 이 자리가 평가를 받는다 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모든 면접이 똑같게 되는 거죠. 최대한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말 다 이 회사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떨까요? 되게 많이 떨립니다. 오히려 면접을 못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실제 이거는 개인차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를 정말 가보고 싶고 면접을 잘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나 여기 떨어져도 돼. 다음에 기회가 있어. 또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편하게 보시는 게 오히려 면접을 더 잘 볼 수 있고 자신감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나 여기 아니어도 돼. 라고 하면은 오히려 말에서 긴장감도 덜하고 더 잘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가 이거 잘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시선 처리예요. 시선 처리. 면접관이 여기 지금 4명이 계신데 이 가운데 계신 두 분이 뭐 그 사장 정도 되겠죠? 아니면 결정권자가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들만 바라보시면서 질문을 하시거나 답변을 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공통적으로 시선을 골고루 주시면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만약에 그 안경 쓰신 분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 사람한테
시선을 두시고, 네, 저의 취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할 때, 네, 저의 취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두면, 제 취미는, 뭐, 축구입니다. 왜 축구를 좋아하냐면, 세 번째도 가고, 축구를 왜 좋아하게 되냐면, 축구를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풀린 스트레스로 인해서 제가 힐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네 분에게 골고루 시선을 마주치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요 1번 선생님한테 질문을 나한테 줬던 그 1번 지원자의 그 면접관에게 마무리를 하면서, 면접에 대한 마무리를 하면서, 답변을 마무리하면서 하면은 골고루 시선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가 삐지거나 이럴 경우는 없을 거예요. 나를 시선을 안 보아주시면 내 얘기를 잘 안 듣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골고루 시선을 주셔야 됩니다. 자, 인사동의가 꼭 챙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의 바른 자세입니다. 용모나 옷차림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뭐 노크나 이런 부분 자세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여러분들 면접 보잖아요.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머리나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복장이에요. 오히려 뭐 복장 이런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안 돼 있는 부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쵸? 잘 가지런히 하거나 전혀 뭐 맞지 않는 너무 휘황찬란한 귀걸이를 하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면접에서의 스탠다드한 그런 옷차림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실한 응답이에요. 말을 끝까지 해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중간에 보게 되면 긴장되다 보니까 말을 끝을 흐려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의사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얘기해 주시는 그런 자세가 되게 많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아무리 긴장해서 처음에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한 뭐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자세가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틀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세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크나 인사하는 자세, 그쵸? 이거는 사전에 예행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예요. 표정이죠. 항상 조금 밝은 표정이. 웃으라고 하니까 뭐 해벌레 웃으라고 하는지 알고 있는데 살짝 미소만 살짝 띄는 정도의 표정이면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 되게 중요하죠. 긴장을 덜하게 되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여기 회사 아니어도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해주시면 덜 떨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르시는 건 모른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지. 그냥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은 그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모르는 게 있으면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 아직 답변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뭐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서 입사해서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태도의 하나의 그 어려운 질문이나 실수를 했을 때 이런 태도들 인정하는 자세가 첫 번째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또 한 가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즉 뭐냐면 면접 망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면접의 평가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본인이 하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되게 선생님 저 면접 잘 봤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선생님 저 면접을 망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가 오히려 붙는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 평가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기준, 즉 여러분들이 아직 잘 면접에 대한 이해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평가는 스스로 하지 마세요. 결과는 나와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좀 보여주셔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면접 답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면접에서의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건지, 취미를 물어보는 건지, 직무를 물어보는 건지. 그래서 실제 면접관이 질문을 하시면 3초 있다가 답변을 해보세요. 면접관이 취미가 뭐야? 네, 제 취미는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면접관님께서 예를 들면은 왜 지원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하나, 둘, 네, 제가 지원한 이유는요? 라고 하면서 실제 면접관이 얘기했던 부분을 내가 한번 리바이벌 해주는 거죠. 왜 지원했어요? 네, 제가 지원한 이유는요? 라고 한다면은 내가 너가 한 얘기를 명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살짝 리바이벌, 면접관이 물어봤던 것을 살짝 단어를 바꿔서 처음에 서두를 던져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해보시는 거죠.
네, 제가 지원한 이유는 띵띵띵 때문입니다. 즉 결론부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해 주시고 관련된 뒤에 내가 직접 그렇게 경험했던 경험이나 사례를 위주로 꼭 이 사례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즉 이건 뭐예요? 자기소개서 쓸 때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해 주시고 관련된 사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잘 못 들었어요. 그러면은 한 번 더 물어보셔도 됩니다. 질문을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 순간 네? 예?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도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엇뭐일 것 같습니다. 무엇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확실한 내용은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래서 사전 준비가 필요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례 위주로 얘기하라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제스처나 이런 부분도 되게 필요해요. 왜냐면 막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고 뭐 첫째입니다. 뭐 둘째입니다. 제가 이렇게 할 때는요. 라고 하면서 간단한 제스처는 저처럼 쓰셔도 돼요. 근데 이걸 막 쓰게 되면 제가 이랬고요. 전 이랬고요. 라고 이렇게 막 해버리시면은 오히려 이 친구가 긴장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제스처는 적당히 써주시는 거. 즉 내 어깨 범위 넓이 안에서 좀 천천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제가 하는 것처럼 너무 많이 과하지 않게 한 번, 두 번 정도 몇 번씩 이렇게 쓰시는 거는 충분히 의사 전달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답변법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자, 이 페이지까지만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만약에 이런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성격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라고 하면은 제 성격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무엇입니다. 즉 결론부터 얘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사례를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제일 좋은 사례예요. 근데 사례가 없으면 일반적인 설명도 해야 되겠죠. 왜 지원했어요? 네, 띵띵사에 귀사가 아니고 띵띵사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죠. 직장생활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네, 제가 직장생활에서 이루고 싶은 것은 말했죠. 이렇게 직장생활 리바이벌 해줌으로 인해서 뭐라고 했죠? 실제 내가 너네 말을 잘 듣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해주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근무지가 연고지가 멀다면 어떻게 할래? 희망 연봉은 어떻게 할래? 희망 연봉은 얼마냐?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즉 뭐냐면 우리가 너네가 응시하고 있는 네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점이 낮네요. 실제 학점이 낮으면 거기까지 부르지 않았겠죠. 실제 그 학점이 문제가 아니고 그 학점이 낮으면 그 낮은 이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학점이 낮은 동안 무엇을 더 했느냐?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동아리 경험에서 얘기해 주세요. 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실제 동아리를 왜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거기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뭘 열심히 했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직무 관련된 경험이에요. 이런 지식들을 물어보죠. 어떤 개념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마케팅의 이론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나올 법한 이 직무와 관련된 지식들은 미리 알고 가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격증이 왜 없나요? 자격증이 문제가 있었으면, 즉 자격증이 없는 게 문제라면 거기까지 부르지 않았겠죠. 실제 자격증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네가 잘 할 수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즉 내가 설득력 있게 이야기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영어 점수가 없네요. 솔직히 뭐 필요 없는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왜 이렇게 영어 점수가 낮나요?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영어 점수가 크게 문제가 됐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제가 영어는 점수가 낮지만 실제 회화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기존에 뭐 논문도 봤고 책도 이렇게 열심히 봐서 쉽게 잘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답변들이 나와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경험과 경력이에요. 관련된 경험이 있느냐, 경력이 있느냐, 없다면 없다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학교에서 했었던 내용들을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해 주셔야죠. 뭐 여자친구, 그 다음에 뭐 발표 얘기, 편입, 전과, 어학 성적 향상, 군대 이런 얘기들은 일반적으로 좀 많이 얘기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사례를 이야기를 꺼내실 때는 한 번쯤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나시면 한번 놔두고 다른 게 또 혹시 생각나는 게 있는지 그거를 조금 더 다른, 즉 사례에서 해주는 임팩트를 위해서 얘네들은 이 순위로 두시고 다른 걸 좀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면접에 대한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배웠어요. 다대 다일 경우와 다대 1일 경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각
면접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들 말씀드렸죠. 질문들이 나올 때에 대한 제스처나 기본적인 어떤 태도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으로 기억하시고 추후에 이제 면접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